자, 그러면 여러분들, 응? 뭐라고? 저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얘기하다 보면 들어오겠죠, 뭐. 참나,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아주 그냥. 자, 그럼 여러분들 76페이지 가봅시다. 자, 그러면 76페이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신소재는요, 뭐라고 되면 되죠? 기존 소재에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화학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 단점을 보완했다. 그래서 기존의 재료에서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띠게 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신소재라고 한다. 신소재 정의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서술용으로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자, 반도체.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 사이 중간 정도 되는 애다. 그래서 그 종류에는 규소나 저마뇽이 있다. 자, 규소나 저마뇽으로 이루어진 반도체는 전기적으로 뭐에 가깝다? 절연체에 가깝다. 그래서 약간의 어떠한 원소를 집어넣어 주게 되는데 그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불순물이라고 부른다. 자, 불순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P형 반도체나 혹은 N형 반도체가 나오는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개를 접합시키면은 이종 접합해갖고 다이오드 그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정류작용. 자, 근데 이때 정류작용을 하면서 빛도 발생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발광 다이오드, 뭐 약자로는 LED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LED를 유기물로 만들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는 LED 앞에 유기물, 오가닉을 썼다. 그래갖고 O자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OLED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OLED가 되는 거고요. 아, 있구나, 거기. OLED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P형, N형을 몇 개? 3개를 접합시킨다. 그래갖고 3종 접합. 그래갖고 3개고요. 얘는 트라이 해갖고 트랜지스터라고 하시면 되고요.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더 크게 만든다, 증폭한다 라는 거고요. 근데 언제 증폭해? 내가 신호를 줬을 때 증폭한다. 그래서 무슨 작용도 한다? 스위치 작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아, 맞다. 그거 안 했다. 태양전지. 태양전지는요, 거꾸로예요. 빛을 받아서 뭘 만드는 애? 전기를 만드는 애. 태양전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책에요. 더럽고 치사하게 내려면요. 이렇게 내요.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요. 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이야, 거의 비슷하죠. 발광 다이오드와 광 다이오드.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도 가끔 선배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됐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발광 다이오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ED예요. 그래서 아, LED 말하는구나. 혹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럼 OLED 말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 선생님, 광 다이오드가 그럼 뭐예요? 광 다이오드, 얘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태양전지. 아, 태양전지, 전기를 만드는 애. 얘는 전기로 빛을 만드는 애. 얘는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애. 반대죠, 정확하게. 그래서 광 다이오드, 그럼 태양전지 말하는 거예요. 가끔 시험 문제에서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섞어서 얘기하면 엄청 헷갈려요. 이번 참에 한 가지 알아둡시다. 나중에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발광 다이오드와 광 다이오드 구분 못한다. 헤어지세요. 아시겠죠? 이건 사소한 문제예요. 아셨죠? 왜?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쵸? 세상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자, 그 다음에 초전도체 언제? 임계 온도보다 온도가 낮을 때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극저온에서 나타나고요. 초전도체. 자, 그래서 저항이 얼마가 되는 애? 0이 되는 애. 단소 저항이 붙어야겠죠? 온도가 뭐보다 낮을 때? 임계 온도보다 낮을 때. 그래서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 두 가지 얘기했었죠. 전류를 아무리 많이 흘려도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달 사고가 없다. 또 전류가 아주 무한정 많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 때 씁니다. 라는 거. 그러면은 강한 자기장 하고 예시 나오는 건 거기 보시면 MRI, 우리말로 자기 공명 장치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임기 온도보다 낮을 때 더 낮은 온도에서 외부 자기장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합이 얼마가 되게 0이 되게 자기장을 만든다. 이거를 자석 위에 뜬다. 그리고 자기 부상 현상. 이걸 찾은 사람이 누구다? 마이스너라는 사람이서 마이스너 효과,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보통 액정은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중간 단계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가 뭐가 있다? LCD, 뭐 우리말로는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그러든가, 근데 그 영어로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CD고, LCD는 내가 전기를 걸어서, 즉 전압을 걸어서 빛이 통과할 수도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LCD 디스플레이 용도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빛이 거기 보시는 것처럼 평광판이 몇 개로 되어 있다? 2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평광판 사이에 액정이 들어가서 액정에 전압을 거냐 걸지 않느냐에 따라서 빛이 2개의 평광판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빛이 내가 보는 색깔을 나오게 만든다. 그러면은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하시면 된다. 그냥 딱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OLED하고 LCD에서요. LCD는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백라이트. 즉 불을 켜줘야 돼요. LCD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요. LCD는 빛을 못 나오게 막냐, 나오게 열어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거기 나온 것처럼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얘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빛이 켜졌냐, 꺼졌냐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누가 더 밝고 선명하냐? OLED가 훨씬 더 밝고 선명해요. 참고로. 그래서 참고로 OLED의 다른 말로 아몰레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되게 있어 보이죠? 아몰레드. 그러니까 그냥 능동소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뜻인데 아몰레드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예전에 무슨 핸드폰 선전에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막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아몰레드가 뭐야? 몰라. 뭐 그것도 아니고. 그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듐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죠. 누구? 붕소. 붕신 말고 붕소예요. 붕소가 같이 첨가돼서 자화를 더 유지하게 만든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요. 네오디듐 자석 얼마나 세냐고요? 네오디듐 자석과 자석 사이에 한번 손가락 찝혀봐야 아프구나 하고 느끼지. 그치? 살 안 찝혀봤죠? 네오디듐 자석 사이에서. 겁나 아파요. 생각보다. 자, 넘어가죠. 자, 그래핀이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그라핀이라고도 읽기도 해요.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데 그래핀 별거 없어요. 거기 보시면 밑에 그래핀 설명 밑에 보시면 흑연과 그래핀의 구조라고 돼 있죠. 자, 그래핀이 처음 연구가 돼서 그래핀을 처음 찾아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논문의 이름이 뭐냐면 3M 테이핑 3M 뭐였죠? 제목도 까먹었다. 3M 테이핑법을 이용한 그래핀의 제작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되게 있어 보이죠. 여기서 말하는 3M 테이프요. 막 문방구에 가면 파는 그 3M에서 만든 테이프 말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종이나 이런 위에다가 흑연을 연필을 막 문대요. 읍섭해져 이러니까. 그 다음에 3M 테이프를 한번 붙였다 띄어요. 그러면은 이 막 문지른 거에서 옆으로 볼게요. 이렇게 옆에 보면 내가 흑연을 이만큼 묻혀놨겠죠? 그 상태에서 테이프를 한번 붙였다가 띄면은 이 테이프에 여기가 일부가 딱 뜯어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가 일부분이 이렇게 뜯겨서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른 3M 테이프를 반대편에서 붙여요. 다시. 그럼 또 일부가 또 뜯어 나오겠죠? 그럼 반대편에서 또 붙였다 또 튀어요. 이거를 하루에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 3M 테이프에 아주 얇게 한 층이 딱 묻어 나오겠죠? 2층이나 3층 정도가. 그러면 그게 그래핀 한 겹, 2겹, 3겹이에요. 멋있죠? 두께는 보통 제 기억이 맞다면 5나노 정도, 5옹스트롱 정도 돼요. 두께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옹스트롱 정도 되고요. 3겹이만 15옹스트롱 정도 되고요. 광합형의 경우는 잘 안 보이고요.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얘를 2겹인지 3겹인지 찾아주는 거 많이 했었어요. 겁나 짜증나요. 찾아주는 거. 얼마나 걸리냐고요?
요만한 테이프, 예를 들어 1cm, 1cm다. 이런 거 테이프 하나 날라오면은요, 그거 4분의 1 정도 자르거든요. 4분의 1, 4분의 1 정도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시간 주면 찾아줘요. 이틀 정도 내내 모니터만 보고 있어. 야, 찾는다, 찾아, 씨. 2겹 찾았어, 3겹 찾았어, 4겹 찾았어. 기껏 시료 보내줬더니 시료 망가졌어요. 다시 찾아주세요. 그럼 확 그냥 물어 뜯어버릴 수도 없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때 결혼 초기였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씨, 그거 찾으려니까 못 찾겠고, 저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에휴, 잘 됐나 몰라, 그 연구팀은. 어쨌거나. 그래도 논문은 잘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자, 그래핀이고요. 자, 거기 나온 것처럼 흑연과 그래핀 구조. 자, 흑연. 자, 흑연은 뭘로 만들어져 있다? 탄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탄소는요, 우리 잠깐 화학으로 돌아가면은요, 탄소는 몇 족이죠? 14족이죠. 14족이니까 최대 탄소끼리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지는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흑연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 탄소가.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로 옆에 또 뭐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연결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거 알죠? 번쩍번쩍거리는 건데 결혼할 때 이렇게 딱 주는 거. 그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죠. 다이아몬드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흑연은요, 탄소가 있으면요, 탄소가 딱 탄소 원자 3개만 결합을 해요. 하나가 결합을 못했죠? 이 상태로 다시 3개. 이런 식으로 탄소가 계속 연결돼서 한 면을 이루고 있는 거, 평면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흑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 그 한 평면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면과 다음 내가 글씨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한 면씩 여기 다다다닥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벗겨져 나가면서. 이게 흑연이에요. 자, 그러면은 연필의 재료인 흑연이 한 층만 떼어내요.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평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뭐라 그런다? 그냥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그래핀이라고 그래요. 자, 흑연과 그래핀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위에 있는 그래핀 볼게요.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를 생각해 보세요. 얘를 계속 쭉쭉쭉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탄소들을 연결해 보면. 그래서 탄소가 육각형 모양을 갖습니다. 벌집 구조를 갖습니다. 허미콘 구조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요. 탄소는요. 체외각전자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비죠, 지금. 자유전자를 하나씩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전기가 무지 잘 통해요, 얘가. 거기 보시면은 전기전도성,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소리는요, 열 전도성도 매우 좋아요. 두 개는 같이 따라가요.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열 전도성도 좋고요. 열 전도성이 좋으면 대부분들 전기 전도성도 좋아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강철보다 강도가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쌤, 이거 강철로 내려치면 칼로 자르면 잘리지 않아요? 잘리겠죠. 여기서 말하는 강철보다 강하다는 소리는 같은 두께의 조건에서는 강철보다 훨씬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봐. 8톤 트럭에 와서 부딪히면 망치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잘 부서지겠지, 벽이. 그치? 하지만 같은 크기라면, 같은 구조, 같은 두께라면 이게 훨씬 더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얇고 투명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얇게 만들잖아요. 그럼 다 투명해요. 참고로 철도요. 한 1옹, 몇 옹스트롱 아주 얇게 만들잖아요. 그럼 투명해요, 걔도. 참고로 얇으면 투명해요. 그리고 저기가 다 빈 공간이잖아요. 투명해요, 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얇고 투명하면 유연성이 있어 휘어질 수 있다. 뭐 좋은 얘기는 다 나오네요. 그쵸?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쓰냐고요? 좋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얘가 좀. 뭐가 문제냐면 얘가 아직까지도 뭐 이 종이만하게 하나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래핀을. 그러면 쓰겠는데 그냥 아까 얘기했죠. 그냥 이 위에 어딘가 만들어서 그냥 찾는 수준? 아직까지는 그냥 딱 그 수준이어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끼껏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이런 것들 만들어서 되게 쪼글쪼글이 만들었겠죠, 작게. 그런 것들 덕지덕지 어디 발라가지고 그냥 단단하게 만드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만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얘를 뭐 반도체 소재로 만든다거나 그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제 나이쯤 되면은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 정도 되면 저는 몇 살이에요? 잠깐만, 니네 몇 살이니? 20살이라고만 치고.
20년. 오우, 씨, 그럼 난 몇 살이야? 오우, 씨. 안 되겠다. 응, 그 나이면은, 야, 묘짜리 보러 다녀야겠는데? 안 되겠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니네가 내 나이 정도 된다. 여러분들 내 나이 정도 되면 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돼 있을까? 여러분들이 내 나이 정도면은. 비님, 응? 부자. 부자는 저기 남자만 될 수 있어. 아버지와 아들은. 너는 모자나 모녀가 돼 있겠지. 괜찮았어요? 재미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용.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복형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소자, 야간 투시경 콘택트 렌즈, 우주 왕복선의 외장재. 뭐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요. 그쵸? 여러분들 그냥 있어 보이는 거 전기 잘 통하고 투명하고 얇게 만들어야 된다 싶으면 그냥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죠? 열 전도성도 좋고 전기 전도성 좋고 얇게 만들 수 있고 투명하다 그랬으니까 이거에 부합되는 건 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 자, 이건 뭐냐? 그래핀이 있죠? 그래핀을 쫄쫄쫄 말아요. 그래서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거. 이걸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CNT, 카본 나노 튜브, 탄소 나노 튜브의 약자예요. 되게 있어 보이죠? CNT라고 쓰니까. CNT가 탄소 나노 튜브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핀이 원래 단단해요. 그런데 이걸 말았어요.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었죠. 더 단단하겠죠? 그리고 끼달았죠? 뭔가 봉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이런 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나다. 왜? 그래핀으로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강철보다 강하다. 왜? 그래핀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거기 용도 보세요. 첨단 현미경의 탐침. 이거 되게 있어 보이죠? 첨단 현미경의 탐침. 이게 SPM이라는 건데요. SPM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어가지고 친하긴 한데 인간 승질나게 만들어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탐침 같은 거 하라고 원자 하나씩 이렇게 쑤셔보는 거거든요. 주로 하는 일이. 왜 쑤셔보냐고요? 글쎄, 남들이 안 쑤셔보길래 나도 한번 쑤셔보긴 했는데 참 쑤시기 힘들어요. 그거 찾기도 힘들고요. 어쨌거나 거기 보시면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봉 형태죠. 작은 봉이니까 탐침 바늘로 쓸 수 있다. 단단한 바늘. 그다음에 나노 핀셋. 봉 같은 거니까 젓가락 같은 걸로 이용하면 될 거 아니야. 젓가락을 딱 집어서 올리는 것처럼. 나노 핀셋. 그 다음에 금속이나 세라믹에 섞어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 그냥 단단하니까 어디 발라갖고 더 단단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아버님들 혹시 저 아버님이나 어머님들 중에서 이렇게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 공 치러 가시는 분들 있죠? 공 치러 갈 때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이 공하고 맞는 부분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탄소 나노 튜브나 혹은 뭐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한 뭐 가볍고 뭐 탄성력이 좋은 어쩌고 써 있는 경우 있어요. 그냥 그럴 때 그냥 썼나 보다 하시면 돼요. 알죠? 그리고 뭔 잘못할 일 있으면 그걸로 맞으면 뒤지게 아프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가끔 느끼는 건데 도대체 뭘 잘못하면 아버지가 골프 치러 팰까? 가끔 골프 치러 맞았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면 그렇게 맞을까요? 나도 자식이 있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자기 골프 치러 맞아봤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신고해야죠, 그러면. 그쵸?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그 옆에 보시면 거기 보면 플러렌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플러렌. 플러렌은 뭐냐면요. 이 그래핀을요.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봉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둘둘둘 말아갖고 축구공 모양처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공 혹시 자세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에 오각형하고 육각형이 같이 섞여 있죠. 그래서 오각형 모양과 육각형 모양이 같이 들어있고요. 얘를 공 모양으로 만든 게 플러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플러렌 그려놓고요. 써있기는 C, 여기 60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탄소 원자 60개로 만들어진 공 모양입니다. 그리고 플러렌 뭐 16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돼요. 별건 없으니까. 자, 플러렌 그럼 뭐가 생각나요? 공이죠. 공 모양이니까 뭐가 좋을까요? 탄성이 좋겠죠. 그래서 얘는 탄성 쪽, 기계 쪽에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이용, 의약 성분의 체내 운반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플로렌이 안에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집어넣어서 보낸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솔직히 어디까지 뭐 이렇게 막 이용돼서 쓴다는 건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점, 대량 생산이 어려우면 아까 얘기했죠? 대량 생산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반도체처럼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변화시키는 건 쉬운데요. 그런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모으는 게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자, 지금부터는요. 원리 따위 필요 없어요. 원리 따위 필요 없고요. 그냥 이름 딱 들으면 아, 걔는 뭐다.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지금부터는요. 거기 보시면은요. 그리고 하나 더. 거기 나와 있는 이름 저 처음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그 열매 뭔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감은 오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식물하고 별로 안 친해갖고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수렵과 채집이에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 봄철, 가을철에 가갖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밤 따라간다는 둥 그걸 왜 따라가? 시장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딱질색이에요. 풀 키우는 거 딱질색이에요. 야영 가는 거 아주 딱질색이에요. 제 인생의 모든 야영과 풀 베고 이런 거는 군 생활로 끝냈어요.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참고로 낫이라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낫? 이렇게 풀 베는 거 태어나서 군대 가서 처음 잡아봤어요. 해본 적 있니? 오, 나보다 낫다. 야. 저 지금도 낫질할 줄 몰라요. 낫질하는데 막 이러고 막 낫질했거든요. 그랬더니 고참이 와고 야, 너 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너 그러다가 사람 찌르겠다 그러더라고. 야, 너 저희 가 삽질이나 해. 정말 군생활 내내 삽질만 했어요. 삽질은 잘해요. 자, 1번.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자, 생명체의 행동, 구조, 특성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독고마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독고마리 열매가 저도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나 봐요, 열매가. 그래서 동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동물의 털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동물들이 막 움직이다가, 그걸 뭐 움직이다 보면 떨어지겠죠. 어딘가 멀리 이동을 해갖고, 거기서 다시 뭐 열매가 땅에 들어가서 뭐 맺힌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한 거 독고메리 열매 그러면은 거기 딱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갈고리형 뭐가 나오죠 열매에서 밑에 이용 거기 보면 벨크로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가 또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찍찍이 그쵸? 됐죠? 찍찍이 자, 이 찍찍이 뭔지 모른다 알죠? 찍찍이? 어렸을 때 니네 신발 찍찍이 그것도 나이 먹었다고 또 찍찍이 신겨주면 또, 또 애냐고 또 안 신고 되게 끝먹는 신발 신죠? 우리 예안이가 언젠가부터는 찍찍이를 안 신더라고요. 끝먹는 운동화, 언니들처럼. 그쵸? 자, 그 다음에 홍합. 자, 홍합을 먹어보기만 했지, 뭐, 홍합이 어디 자라는지 모르죠? 홍합이 돌 같은 데 많이 붙어서 자라거든요? 거기 보신 것처럼 홍합은 접착 단백질을 분비하여 바닷속 바위와 같은 젖은 표면에 붙어 강한 파도의 충격을 이겨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뭐 이용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수중 접합체. 물속에서도 본드 붙이는 본드. 그 다음에 의료용 생체 접합체. 왜 거기 나온 것처럼 접착 단백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체에 거부 반응이 좀 덜한가 봐요. 이게 독성도 좀 없고. 그래서 신체 어디 붙일 때 쓴대요. 여러분들 참고로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을 하다가요. 출혈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권투에서 그게 가끔 있는데 권투에서 맞아갖고 이렇게 피 나잖아요. 이런데 그러면 피가 나서 지혈이 안 되면은 폐되고 그러니까 경기에서 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혈을 했는데 지혈이 안 되면 여기를 어떻게 하죠? 순간 접착제로 붙여요. 그쵸? 나중에 어떻게 째냐고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칼로 다시 째겠죠 뭐. 어쨌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잎 표면. 자, 연잎. 자기 연잎을 본 적이 있다. 오씨, 나보다 낫다. 연잎 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산에 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 굳이 산에 가서, 왜 굳이 연못 가서 연잎을 봐? 집에 와서 테레비를 보면 되지. 그쵸?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영상 매체로는 본 적이 있고요. 연잎 하면은, 시끄러워, 씨. 연잎 하면은요, 거기 위에 보시면 연잎 표면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밀어내어 연잎이 물에 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이 어떻게 되면 돌기가 있어요. 표면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그 돌기로 표면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이 맺히면 물방울이 이렇게 딱 위에 뜨게 돼 있어요. 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잎의 표면에는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가 있어 물을 밀어내 연잎이 물에 젖지 않는다. 이용 보세요.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 이건 뭐냐면 비가 내리면요. 물을 탕탕탕 튕겨낸대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이용되냐면요. 건물 유리창 이런 데서도 많이 이용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파트 사시니까 대부분들 아파트 베란다 창문 보세요. 이게 더러워. 그치? 안에만 신나게 닦으면 뭐예요? 밖에가 더럽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닦자니. 한번 죽을 뻔했어요, 닦다가. 성격상 한번 닦기 시작하면 이거 닦아야 되거든요. 이게 닦았는데 여기 이렇게 닦았는데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걸 다 닦아보겠다는 진념으로요. 정말 밖에 나가서 이러고 닦다가 삐끗했는데 야, 이러다 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유리창에 그래서 먼지가 안 붙는데요. 그렇게 되면 물방울 다 튕겨내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도 왜 우리 비 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죠? 근데 고급 자동차는 이게 없대요. 그렇죠? 물방울을 다 튕겨내 갖고요. 제 차는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전 있는 차 탈래요. 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방수가 되는 옷이라고 돼 있죠? 방수. 참고로 우리가 쓰는 방수는요, 대부분 그냥 기름막을 발라서 기름에게 뜨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립 넘어가 볼까요? 또 뭐 있을까? 거기 보시면은 개코 도마뱀. 먼저 하다 도마뱀까지 해야 돼요. 자, 발바닥. 자, 발바닥 그러면은 뭐예요? 그 뾱뾱이죠, 뾱뾱이. 왜 유리창에다 이렇게 푹 붙여놓는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있잖아. 그 해갖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 뭔지 알죠? 그거. 그거야, 그거. 자, 그래갖고 개코도마뱀의 발바닥에는 미세 섬모가 있어. 나무나 벽에 쉽게 붙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갖고 이용해 개코 테이프? 개코 테이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게 있대요. 그냥 알아둡시다. 의료용 패치 뭐 붙이는 거였죠? 왜 신났어? 자, 그 다음에 거미줄을 이용한 신소재. 자, 거미줄은 매우 가늘지만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다. 이 똑같은 조건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축성이 뛰어나다라고 거기 보시면 방탄복, 인공 힘줄, 낙하산줄, 낙하산 이런 데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 방탄복이 있고 방검복이 있어요. 방탄복은 총알을 막아주는 거고요. 방검복은 칼이나 화살을 막아주는 겁니다. 방탄복의 원리는 그래요. 총알이 회전을 하죠. 총알이 회전을 해서 그 남학생들은 나중에 그 군대 가시면은 볼 거예요. 우리나라 K2는요. 좌이선, 할수선. 까먹었다. 너 미쳤나 봐. 군대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까먹었네요. 나중에 가면 좀 알려주세요. 가면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강선을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강선이 있어요. 그래서 총을 빵 쏘면 이렇게 회전해요. 그러면 총알을 딱 맞았다. 그러면은 이게 회전을 하니까 여기서 못 회전하게 뭔가를 잡아줘야 되죠. 섬유 조직 같은 걸로 잡아줘요. 영화에서 보면은 뭐 철판떼기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자꾸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원시적인 방탄복이에요. 그렇죠? 요즘엔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런 철판 넣는 방탄복은 어디서 쓰냐고요? 안타깝게도 군대에서 쓰긴 써요. 겁나 무거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자, 됐고. 그 다음에 상어 비늘을 이용한 신소재. 자, 상어는 물의 저항이 강한 코 정면에 거친 돌기가 있고 코 아래에는 부드러운 돌기가 있어 물과 저항을 줄인대요. 그럼 거기 보시면 예시 나오는 거 뭐 있죠? 전신 수영복. 굳이 수영하는데 꼭 전신복까지 입어야 되나? 그쵸? 그거 말고 있잖아. 그거 래쉬 같은가? 뭐 그거 입으면 되지 뭐. 그치? 얼마나 좋아. 배 나올 때 그게 뭐죠? 그 구명조끼로 딱 덮으면 되고. 얼마나 좋아. 수영장 가보시면,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도 못 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나비. 자, 거기 보시면 나비의 날개에는 특정한 색소가 없이 푸른색을 띈다. 날개의 얇은 막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은 염색 없이 빛에 의해 색을 나타내므로 거기 보시면은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나 봐요. 뭐 그 정도 해놓으면 되겠죠.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어지간하면 문제를 풀 거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요, 자기네 학교마다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소재라 그래갖고 조금 다른 거 추가시키는 학교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모방한 거에서 이거 말고 조금 더 예시를 들어놓는 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에서는 딴 건 필요 없고 뭐만 하시면 돼요? 그냥 듣고 그게 원리가 뭐고, 그래서 어디에 이용된다?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만 매칭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뭐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아까 얘기한 우리 예시 들었던 물질들 있죠. 뭐 반도체니 이런 애들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면 그 활용이 무슨 원리에서 어떻게 됩니다. 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몇 개만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저랑.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78페이지에서는 3번 하나만 같이 풀어볼까요? 3번.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자, 78페이지. 야, 벌써 3월도 거의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 다음 주가 마지막인 거 아세요, 주말? 다음 주가 마지막 주말이고요. 그 다음 달이면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왜요, 왜? 대학 가시면은 4월 초에 중간고사고요. 고등학교는 4월 말이 중간고사고요. 그렇죠? 대학은 그래요. 조금 공부한다 싶으면 중간고사 보고요. 조금 공부한다 싶으면 기말고사 보고요. 공부했다 싶으면 방학이에요. 1년에 반은 1년에 3분의 1은 방학이고요. 1분의 3분의 1은 1년에 3분의 1은 중간 저기 1학기고요. 3분의 1이 2학기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또 방학이에요. 등록금만 비싸. 가만 보면. 자, 3번 봅시다. 자, 다음은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여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물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은 요 내용을 안 했었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랑 쭉 돌아가서 얘가 아까 없던 거에 예시가 있는데요. 어디로 가시냐면 74페이지에 보면 플러스 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74페이지에 보시면은 플러스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3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예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압력 변화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하고 압력 감지기,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성질, 레이저 광원,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그리고 태양 전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 반도체라는 거죠, 결국은. 핵심은.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반도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트랜지스터도 반도체고요. 다이오드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태양전지 반도체죠. 물론 태양전지는 광다이오드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자기부상열차는 초전도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몇 번? 4번 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좀 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까요? 한두 개만 더 해볼게요. 넘어가서 여러분들 79페이지에 가면 5번하고 6번이 한 세트죠? 5번, 6번.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따가는요, 제가 별도 프린트를 안 드릴게요. 오늘은 안 드릴게요. 단원 마무리가 있어요, 대신. 치밀했죠? 고마워요. 자, 5번하고 6번 가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물질의 전기 저항 온도 나타낸 거다. 저항이 어떻게 T라는 온도보다 온도가 낮은 데서는 저항이 제로죠? 이거 뭐예요? 초전도체가 되겠죠? 5번. 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기억. 이 물질의 임계 온도는 T다. 맞네요. T 온도 이하에서 자석을 잡아당겨요? 아니죠. 자석을 밀어내죠. 온도가 낮을 때는 자석을 밀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부상 현상이에요. 청력이에요. 청력. 니은 틀렸고. 디귿. 온도가 T 이하에서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T 이상에서라고 했죠. 고치죠. T 이하라고. 온도 이하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이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는 니은 디귿이 다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 근데 디귿에 이렇게 해도 웃기겠다. 온도 T 이하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 이래도 틀려요. 그쵸? 가끔 여러분들이 푸는 책에 마이스너가 맞는데 오탈자 나왔고 마이너스 효과 이렇게 써져 있는데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세요. 에이, 무식한 놈들. 이것도 몰라. 그냥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와 같은 물질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융합 장치, 입자 가속기, 온도계 표시 장치, 초전도 케이블, 자기 MRI 장치. 선생님, 제가 초전도 케이블하고요. 자기 공명 장치는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두 개는 맞아요. 자, 그런데 핵융합 장치하고요. 입자 가속기 둘 다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리가 다른 거긴 한데 필요한 원리는 똑같아요. 핵융합 장치나 입자 가속기나 강한 자기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이고 요거와 같은 원리로 자기 공명 장치, 즉 MRI도 여기에 속하죠. 얘네들은 강한 자기장, 즉 뭐예요? 전선에 전류를 아주 많이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자, 근데 온도계 표시 장치는 뭐예요?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죠? 얘는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는 LCD라고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CNT 하나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만 딱 더 할게요. 81페이지에 잠깐 가보실래요? 81페이지 81페이지에 보시면 1등급 도전 문제 1번 있어요. 1번. 이 그림이 예전엔 물 1에 아예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통합과학에서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자, 81페이지 5번이에요. 아니, 1번이에요. 81페이지 1번. 자, 1번. 그린 가나는 액정 화면에 액정에 전압을 걸린 경우와 걸리지 않은 경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가에서 보면요. 빛 통과라고 써 있죠. 그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빛 차단이라고 써 있죠. 넌 빛을 못 보는 거니까 꺼져 있는 거예요. 빛이 까만색이 돼요. 그러면 수직 평광 장치라고 써 있는 거 사이에 보면 가하고 나의 수직 평광판 사이에 들어있는 물질이 뭐예요? 액정이라는 물질이죠. 근데 나에서 보세요. 나에서는 그 가운데 있는 애들이 한 방향으로 쭉쭉쭉 정렬되어 있죠. 이렇게 정렬이 되려면 전압이 걸려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전압이 걸린 경우예요. 가는요. 액정이 그냥 지 멋대로 있죠. 이건 전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압이 걸리지 않아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전압을 걸면 빛이 안 나오는 거죠. 전압을 걸면 빛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기억. 가는 전압이 걸어준 상태예요? 아니죠. 전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예요. 액정만 보세요. 액정이 멋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전압이 안 걸린 거예요. 니은 액정 분자의 배열을 조절하여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쵸? 빛이 투과되냐 투과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디귿. 전자계산기나 온도계 표시 등과 같은 정보 표시 장치에 이용된다. 디스플레이 장치에 이용되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에는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빛의 세기를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빛이 켜지냐 꺼지냐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빛의 세기는 강하냐 약하냐를 보통 세기라고 하죠. 근데 LCD는요 이게 온, 오프라는 개념도 되고요. 사실은 세기가 조정된다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LCD 모니터 처음에 딱 켜잖아요. 까만 면에 살짝 불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게 다 꺼져서 빛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일부가 투과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살짝 스며 나와요. 이게 살짝 스며 나오기 때문에 명암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선명도가 떨어져요. LCD는. LED는 이런 면에서는 온, 오프가 확실하죠. 그래서 LED가 훨씬 더 OLED가 선명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참고로 눈에는 안 좋대요. 선명할수록. 흐리멍텅한 게 뭐 시야에는 좋다고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애기들 핸드폰 많이 보여주면 눈 나빠진다며? 뭐 눈이 발달할 필요가 없다며? 너무 선명해서. 뭐 굳이 근데 선명한 게 좋지 뭐.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 되시겠습니다. 네, 이상 없죠? 자, 그러면요. 제가 안타깝게도 선생님 왜 저희한테 별도 프린트를 하나 주실 법도 한데 안 주셨네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하나 더 뽑을까 라고 했는데 이거 뽑았다간 화낼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안 뽑았어요. 일단 안 뽑았고요. 그래서 중단원 마무리까지가 여러분들 숙제가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숙제는 어디까지인지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